마을에서 하는 활동들 뭐 간략하게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1차 토크쇼를 하고 네, 오늘 두 번째 그 통들의 모임 랜선 토크쇼 두 번째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센터장 하고 있는 유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의 주제는 초록마을 자원순환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또 에너지 또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뭐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이런 그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 마을 공동체들이 어떻게 좀 더 슬기롭게 또 좀 대안을 만들어서 극복도 하고 또 실천하고 하는가의 문제가 사실은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토크쇼의 그 주제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미추홀구 그 마을 공동체들 중에는 이런 좀 자원순환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이렇게 몇몇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들의 활동 사례도 좀 모아보고 또 2021년에 우리 마을 공동체가 자원순환과 관련한 의제들을 좀 더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같이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왼쪽부터 우리 미추홀구 하객 일동에서 또 가장 먼저 마을 계획도 실천도 하고 또 마을에 좀 더 미래를 디자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같이 해오셨습니다. 우리 하객 일동 노적산 호미마을의 유현자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적산 호미마을 대표 유현자입니다. 네, 다음은 주안 4동에서 네, 온동네 공동체 네트워크의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돌봄 활동도 같이 좀 진행을 하면서 또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아이스팩 그 수거 관련한 또 환경 운동도 지금 그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온마을 공동체 네트워크의 이미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안사동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이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끝에 앉아 계신 분은 우리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우리 공동체는 아니고요. 우리 미추홀구의 그 인천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는 우리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그 탈석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와 에너지와 관련한 이런 대응들을 좀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이제 그 환경 운동과 또 우리 마을에서의 좀 실천 활동들이 어떻게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지 또 좀 다양한 그 지역에서의 그런 좀 에너지 전환 마을의 좀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오늘 좀 소개를 해달라고 오늘 자리 모셨습니다. 인천 환경운동연합의 이환기 팀장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 환경운동연합의 탈석탄 TF 팀장으로 있는 이완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이제 1차를 해보니까 사실은 뭐 너무 어색해하지 않아도 되고 긴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다들 한 입담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무슨 이제 그 형식보다는 혹시 뭐 이야기하다가도 서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그 각자 그 인사는 하셨지만은 우리 마을에서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신지 네, 우리 유현자 호미마을 대표님부터 호미마을에 대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인천 남구 미추홀구라고 그래야 되나요? 미추홀구 노적산 호미마을 대표고요. 마을 만들기 계획해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을 자체가 원도심입니다. 그리고 50년 정도 된 구도심이고요. 피난민 난민주택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 마을만 지금 변함없이 그냥 70년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발생하는 마을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제일 중요한 건 쓰레기 문제였어요.
그걸 개통을 해서 그거를 토대로 여태까지 마을 만들게 하면서 주민들과 열심히 했는데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도 유튜브 보시고 저희 마을에 한번 탐방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호미마을 노적산 호미마을은 우리 실제 좀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좀 인천 시민이나 아니면 뭐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사진도 많이 찍으러 오고 하는 이런 그 동네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그동안 이제 해왔던 이런 마을 계획과 여러 가지 마을 활동도 있지만 또 호미 마을에서는 좀 한 2년 전부터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하는 하나의 좀 시범적 사업들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온동네 공동체 네트워크 이미주 활동가님. 네. 네, 저희는 주안사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온마을 공동체 네트워크라는 공동체인데요. 저희가 이제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무엇을 할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요번에 코로나19로 인한 택배가 너무 많이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배송 올 때 아이스팩이나 아이스박스 버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화두를 던졌다가 그러다 아이스팩을 어떻게 버리면 잘 버리는 걸까, 또 잘 버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 모르시는 거예요, 마을 활동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분들도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은 더 모를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직접 알려주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모여서 아이스팩 재사용 활동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여서 그동안 가을 겨울 나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이스팩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폐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 우리가 쓰레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을 그냥 이제 뭐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재활용해 보자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차원에서는 조금 더 이런 좀 자원을 좀 재활용해서 오히려 이렇게 버려지는 것을 오히려 좀 상인들한테 제공을 해갖고 좀 더 좀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하자라고 하는 이런 좀 사업도 아마 좀 이제 좀 시작을 하는 이런 단계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따가 좀 같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다음 우리 이완기 팀장님. 예. 저는 처음 여기 이제 환경 운동에 이제 들어오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원래는 이제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요, 2016년도 그때 여름을 지나면서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그 며칠 동안 폭염이 있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뭐 사상 최고의 어떤 기온 상승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후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더니 이것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저도 아이를 이제 둘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 그 회사를 이렇게 그냥 다니기만 해도 되는 건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처음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제 태양광 발전소였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발전소를 줄일 수 있겠다 싶어서 퇴직금하고 대출 좀 받아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하나 조그만 걸 했는데 이제 이게 좀 더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수준으로 제 개인 혼자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인천 햇빛발전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또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늘려야겠다라고 했는데, 인천에는 이제 땅값이 비싸잖아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인천과 같은 도심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하려면은 공공부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 임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공공부지를 관공서가 적극적으로 빌려줘야 함에도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세요. 재생에너지도 잘 모르고 태양광도 잘 모르니까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고,
다들 귀찮아하시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뭔가 완전히 대대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치 이제 전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것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합류해가지고 어떤 뭔가 정치적인 행동, 압박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거기에 이제 인천에 또 이제 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이라는 걸 조직하게 됐고 거기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천에도 석탄 발전소가 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한 3번째고 세계에서는 한 7번째로 큰 발전소입니다. 거기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인천 총 배출량의 한 45% 차지합니다. 2017년 기준. 그러니까 결국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이 석탄 발전소를 빨리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환경운동연합에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탈석탄 TF 팀장으로 일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와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가 생활에서 에너지 전기를 조금 더 아껴 쓰고 물을 아껴 쓴다고 해서 물론 그거가 이제 가게 재정에 좀 도움은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실천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이런 좀 큰 광범위한 활동이 됐을 때 이게 좀 정책도 변화가 되고 변화가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개인의 의지만 갖고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환경운동연합처럼 이런 좀 지역의 이제 단체들이 조금 더 이게 주민들이 좀 생활 속에서 함께 하고 또 연대할 수 있도록 이런 장을 계속 마련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좀 활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이미주 대표님이 아이스팩 수거를 하게 된 아이스팩 재활용을 하게 된 좀 계기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코로나 때문에 4월 5월 못 하다가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템으로 나온 게 아이스팩, 우리 버려진 아이스팩을 그대로 수거해서 다시 골목 상인들에게 갖다 주자.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은 이미 그 구청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아이스팩을 배부하는 무상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그러면 이런 거를 어디에 도움을 줄까 물어보니까 골목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상인에도 없고 어디서 가져온지도 모르고 하나의 원가가 400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차곡차곡 얘기를 쌓아서 저희가 이제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이 끝나면 다음으로는 이 아이스팩을 한번 우리끼리 한번 힘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봉사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 아이스팩을 다시 갖다 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거, 세척, 소독, 건조, 포장, 다시 갖다 주는 배송 이렇게 6단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서 그렇게 다시 이제 수거하는 거 상자 갖다 놓고 다시 가져오고 마당에서 씻어서 소독약 뿌려서 다시 이제 종이박스에 포장해서 그렇게 골목 상인들 찾아다니면서 다녀보니까 동네 정육점, 반찬 가게, 꽃집, 그다음에 저희 동네에 관절병원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아이스팩을 많이 수요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요처를 만들어서 한 일주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몇 개가 필요한지 또 어떤 사이즈가 필요한지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갖다는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성이 모여서 한 10명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그 씻는 게 이제 마당에서 쭈그려 앉아서 씻다 보니까 이제 팀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깨도 아프다 그러고 손목도 아프시고 그리고 점점 날이 이제 저희가 추워진 게 저희가 이제 마무리는 했는데 날씨 추워지는 관계로 더 못했다. 거기까지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상인들한테 갖다 주니까 상인들이 좋아하시는 것도 물론이지만 저희가 1대1로 홍보하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주민들한테. 근데 이제 상인들은 많은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하시다 보니까 이 아이스팩을 무상으로 드리는 대신 재사용법을 홍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고객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서 다시 상인들이 그 고객들이 가져가신 걸 다시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하시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는 이제 시장 상인회와 이렇게 네.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네. 지원하고 지금 이제 그 온동네 공동네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골목 상인, 이제 네. 상인들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수요는 어느 정도 이렇게 혹시 조사를 수요는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나오나요? 만약에 이제 지금 11월 말일로 너무 추워져서 활동을 못해서 장소도 없고 뭐 그 추워서 이제 못하는 걸로 해서 11월 말일까지 데이터를 평균 내보니까 일주일에 1,000개 정도를 수거해요. 그러면 76% 정도, 760개 정도가 살아남고 한 가게 이제 많게는 100개씩 쓰는 가게가 있어요. 일주일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가게는 그렇게 100개씩 드리고 꽃집, 특히 소규모 반찬 가게, 골목 정육점 그런 데서는 이제 뭐 40개, 50개 이제 이렇게 받아서 갖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상인회랑 구청이랑 하는 건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근데 거기서도 이제 이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집중한 건 진짜 골목골목에 다 행복한 미추홀구 이 구정구를 외치면서 정말 지금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주민의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더니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골목 상인들이 주민들에게 위로를 받는 네. 라는 말씀이 확 그냥 이렇게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조금 더 이제 미담 이런 거는 좀 이따 한번 더 여쭤보기로 하고 또 우리 이제 노역사 호미마을의 유연자 대표님은 어쨌든 이제 2013년 뭐 통들의 활동서부터 해서 이제 2014년에 이제 마을 계획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또 활동과 사업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해와서 네네. 또 나름대로 어떻든 미추홀구에서는 좀 이렇게 그 미추홀구 마을 공동체 데모 역할 별 말씀. 과찬이십니다. 이런 역할들을 어떤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노역사 호미 마을에서 좀 이렇게 어떤 활동들과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좀 좋았던 점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저희 마을은 일단은 고령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모임에 마을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가서 이런 거를 모이다 보면은 제일 부러운 게 인적 자원이에요. 네, 맞아요. 인적 자원이 너무 없어서 처음에 제가 마을 만들기를 이것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통장을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쓰레기랑 전쟁을 했어요. 골목골목 쓰레기랑 전쟁을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뭐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의식도 없고 주민들 자체가 그냥 이렇게 버리는 거에 익숙하세요. 그리고 이게 재활용인지 이게 쓰레기인지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거 이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딱지도 띄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다가 젊은 친구들이 화단을 조성하더라고요. 쓰레기 있던 데다가 밤새도록 가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거기다가 이제는 몰래카메라를 심어놓고 꽃을 심어놓고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던 그 사이드 공간에 작은 공간에 화단을 조성해요. 근데 새벽에 어르신들이 새벽에 나와서 그 쓰레기를 버려요. 보면 낙후된 동네는. 그러면 전날까지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는데 4시에 나와 보니까는 화단이 돼버린 거예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고 온데간데가. 근데 그중에 10명이면 퍼센트로 8명은 다시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저거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2명은 끝내 놓으세요. 꽃 앞에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저기서 저도 그런 아이템이 생겨서 저희 집 앞에다 그걸 한번 해봤어요. 미니 화단을. 근데 반응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넓히다가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저기 동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나도 이걸 해보고 싶으니까 이런 거를 꽃 살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동장님이 또 흔쾌히 또 관심이 많으셔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꽃을 심고 막 그때부터 이제는
마을에 그냥 그 쓰레기 많은 공간에다가 미니 화단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화단에서 자리를 잡고 나니까 얘가 꽃이 너무 예쁘게 피는데 저희 마을에 형성된 지가 50년이 넘거든요. 그 꽃은 예쁜데 또 벽에 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서 저 여기 페인트도 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페인트를 또 해다가 주민자치 돈에서 한 600만 원을 찾아다 썼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한 6개월, 7개월 지나서 이제 막 불 붙기 시작했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이제 주민자치도는 하기길동 전체의 돈이지 저희 호미마을이 36, 37통이거든요. 양계 2통을 위해서는 더 이상은 돈을 못 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속상해갖고 방법이 없네요. 근데 팀장님이 하루는 부르는 거 그랬더니 통장님 빨리 와보래. 이 구청에 가면 너무 좋은 팀이 있대요. 그래서 그 어디냐니까 마을 만들기 팀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업 계획서를 넣으면은 통장님이 하시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마을 계획을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나름 이제는 지도를 받아갖고 썼는데 또 애칭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36, 37통 이렇게 해갖고 사업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애칭을 하나 딱 만들어 해서 노적산 그러면 되니까 그거 말고 그건 지명이니까 애칭을 하나 딱 만들어 뭐 르네상스 마을 무슨 달팽이 마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는 아무런 그 상의할 사람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노적산 마을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고전적이잖아요. 지명이. 그래서 촌스럽고 그래서 맨날 꽃 심고 그러다 보니까 호미를 그냥 하면 어떻게 하냐고. 노적산 호미마을 괜찮지 않나요? 좋대요. 뜻은요? 뜻이요? 뜻을 굳이 물어보면 좋아할 호자에 아름다울 미자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명이랑 좀 어울리더라고요. 호미마을. 그래서 노적산 호미마을 이렇게 해갖고 사업계획서를 써서 500만 원인가요? 그때 그렇게 해갖고 그 돈으로다가 이제는 또 했어요. 하다가 그때는 이제 거점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유진수 팀장님을 사실은 처음 뵀어요. 왔는데 그렇죠. 저분이 여길 왜 온 거 뭘 해주겠다고 온 건데 그래서 저희가 14년 14년도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갖고 마을 만들기 이제 마을 학교도 하고 공공 디자인 사업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늘 제가 아쉬운 게 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같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라. 근데 거기는 이렇게 좀 안일하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제일 느꼈던 건 뭐냐면 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 주민들이랑 절대 언성 높이면 안 된다는 거. 이 마을 활동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냥 매일 뭘 먹었대요. 구청에서도 먹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익숙하게 주민들이랑 기다려주는 거. 또 하나는 또 이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대접받는 거를 좋아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숙이고 그리고 이제 마을 만들기 하면서 또 느꼈던 건 뭐냐면은 저희 동네가 굉장히 낙후된 마을이라서 이렇게 벽을 좀 1차적으로 좀 벽을 어떻게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벽을 네오맨이라는 봉사단체 통해 갖고 저희가 한 2,000명 정도가 벽화를 그리고 도색을 작업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계속 이어져 나갈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마을 만들기 하면서 또 느끼고 계속 느끼지만 언제까지 이게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활동가로서 그냥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2014년에 이제 호미마을에 처음 가서 이제 유연자 대표님 만나고 그때 이제 좀 더 우리 마을 차원을 마을을 뭐 단순하게 이제 뭐 화단을 만들고 당장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계획해서 갈 건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을 계획을 같이 이제 좀 추진을 했었죠. 그래서 그 한 80일 동안 이렇게 주민들하고 거의 이제 뭐 매주 만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수원에 이제 뭐 달팽이 마을에 또 탐방도 가기도 하고 하면서 좀 더 마을을 어떻게 이제 바꿔 나갈 건가라는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인천 지역에 좀 다양한 이런 자원봉사 단체들이 또 와서 여러 가지 또 자원봉사 활동도 하면서 이제 마을 환경 개선을 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좀 마을에 이렇게 마을 내부에 이제 그 공용 주차장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래고 공용 주차장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건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고추 말리는 데 쓰자, 또 이렇게 뭐 쓰레기 모아놓는 쓰레기 집화장으로 쓰자, 뭐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주민들이 이제 태양광 발전 이런 거를 해서 조금 더 전기도 좀 아껴보고 또 좋다. 이렇게 좀 쓰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거를 뭐 전기를 따로 빼서 이렇게 쓰기에는 사실은 좀 뭐 이제 맞지는 않고 해서 어떻든 좀 여기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 마을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가보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미추홀 그 햇빛 발전 사회자 협동조합을 이제 같이 이제 만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유연자 대표님도 큰 역할을 같이 해주시고 또 지금 이제 미추홀 햇빛 발전 사회자 협동조합 이제 이재혁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 또 뭐 카페라든가 또 뭐 택시 회사라든가 이렇게 좀 같이 또 참여를 해서 어떻든 좀 좋은 성과를 또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든 이제 뭐 이렇게 햇빛 발전소가 만들어진 계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이제 주민들하고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또 작년에도 한번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마을 계획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에너지라고 하는 이런 좀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접근하고 주민들 실생활 어떻게 좀 만들어 볼 건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좀 제안을 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에 대한 교육도 좀 같이 받고 또 이제 만들어 나갈 거를 이렇게 좀 계획도 좀 했었는데 사실 이제 뭐 예산이 많이 뒷받침 못 돼 갖고 사실 이제 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건가 하는 계획을 아직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미 마을은 좀 이제 독특하게 어떻든 지금 이제 유현재 대표님이 손재주가 되게 좋으세요. 그래갖고 좀 폐목재라든가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폐기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 소개를 잠깐만, 좀 해주시죠. 저희가요. 제가 사실은 건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는 아이템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도 저거를 갖다가 뭐를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저거를 왜 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좀 전수 좀 해주고 싶기도 하고 진짜 마을에 보면은 아파트 같은데 정말 버리는 게 너무 맞아요. 아깝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 오면은 지금은 이게 조금 보이실래나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지금 병뚜껑으로다가 병뚜껑 1650개 정도 들어간 겁니다. 요게 근데 요게 참이슬 병뚜껑이에요. 요게 소주 병뚜껑. 네, 요게 참이슬 병뚜껑이고 요거는 비타오백이에요. 그래서 참이슬 병뚜껑을 지인이 포장마차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거기를 한번 방문할 계기가 됐는데 이만큼을 싸놨더라고요. 참이슬 병뚜껑을. 그래서 저거를 갖고 가서 뭐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얘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녹이 안 나잖아요. 알루미늄이니까. 알루미늄. 그리고 뭐 이 식용으로다가 한 회사에서 했으니까 그게 변색될 일이 없어요. 이 컬러가. 저걸 갖다가 뭐에 쓰면 무조건 될 것 같은데 그냥 사장님 저 이거 주시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게 또 비싸대네요. 고물로 팔면은 재활용으로. 그래서 이거 모으면 이거 돈이 돼서 모았는데 이걸 왜 달래냐. 제가 이걸로 작품 한번 만들게 그랬더니 그래서 일단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갖고 계속 공방에 싸놓고 쟤를 뭘로 만들지? 뭐를 할까? 계속 연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 합판으로다가 방수 합판으로다가 일단은 뭐를 오려봤어요. 근데 이것저것 오려도 안 이쁜 거. 근데 얘가 굉장히 많아. 한 이만큼 됐었어요. 이만큼 자루로. 그래서 이렇게 큰데 이걸로 조금 뭘 만드는 거 웃길 것 같아. 근데 얘를 그냥 어떻게 원형 그대로 박아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립바로다가 꽃 모양으로 막 잘랐어요. 잘라갖고 그걸 망치로 막 쳐봤어요. 그랬더니 꽃 모양으로 이렇게 쫙 펴지더라고요. 해바라기 모양으로. 얘다. 얘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작품 구성은 다음에 하자.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거를 여기 이제 폐건전지 수거하면 이거는 제가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나무 있잖아요. 나무로다가 새집을 만든 거예요. 새집 모양을 만들었는데 얘는 벽화를 그리면서 나무 큰 벽화를 그리고
그 가운데나 어디에다가 새 집을 하나 걸어놓는데 얘가 음. 새가 와서 사는 게 아니라 동네 골목에 한 4군데 거점으로 해서 여기다 폐건전지를 모으자. 건전지를 어르신들이 그냥 막 버리니까. 그래서 새 집 모양을 그림을 크게 나무를 그리고 벽에다가 얘를 걸자. 그래서 이거를 새 집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병뚜껑을 갖고 왔는데 그린색이야. 나무를 그려? 그래서 이제 화판에다 오린 거예요. 크게 나무를 오렸어요. 그래갖고 걔를 일단 방수 한번 했고 우레탄 투명 방수를 치고 거기다가 이제는 초록색으로다가 또 칠했어요. 페인트를. 이 사이사이 또 비칠까봐 얘 받고 나서 여기 받고 나면 사이사이 또 비칠까봐 여기다가 페인트를 칠하고 또 우레탄을 또 쳤어요. 투명을. 그리고 얘를 드라이로다가 다 박아요. 전동 드릴로. 그리고 났는데 여기까지 처음에 박았는데 너무 안 예쁜 거예요. 비타500 뚜껑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비타500 사 먹으라고 사드시고 갖고 오라. 그래갖고 이 비타500 뚜껑을 여기다가 한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걸어놨는데 여기다 그래갖고 여기 폐건전지 수감 요거를 만들었어요. 요것도 제가 다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여기가 너무 또 허전한 거라서 새를 하나 갑자기 만들어갖고 이렇게 컬러풀하게 해놨더니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저희는 이게 지금 저희 마을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이거 평가를 사진들이네요. 굉장히 좋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얘는 이거는 샵이거든요. 근데 저희 마을이 개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개발은 지금 답보돼 갖고 그냥 희지부지한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의미가 있어요. 저희 마을이 옛날에 제가 난민주택으로 다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운물이 저희 마을에 4개가 있었어요. 저희 집 앞에도 운물이 하나 있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저희가 메꿨거든요. 그걸 차를 대게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운물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뜻이 운물정자예요. 음악 키우는 샵이고. 근데 개발을 한다고 서로 네 편 내 편 다르니까 주민들이 앙숙이 된 거야. 어머나.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개발도 안 되고 하니 우리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운물을 거점으로 해서 운물정자로 해서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개발도 안 되고 다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으쌰으쌰해서 살아보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요게 샵이 탄생된 거고요. 요거 하나하나는 산에 버려진 이렇게 목재 있잖아요. 나무 그거를 건조시켜서 잘랐어요. 잘라갖고 여기다가 어르신들한테 처음에 마을 만들기 처음 할 때는 제가 뭐를 드리면 난 학교도 안 다녀서 이런 거 할 게 없는데 우리 저희 마을 회원분들이 보통 70에서 80이에요. 연세가. 근데 학교도 안 다녔는데 이런 걸 나보고 맨날 그리라고 그런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공방에 오시면. 근데 지금은 선수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그리고 싶은 거를 어떤 거를 논제를 준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들이 그리고 싶은 걸 그리세요. 그랬더니 여기 뭐 소주 좋아하시는 소주병도 그리고 뭐 꽃도 그리고 뭐 별걸 다 그리셨어요. 그래갖고 얘도 방수를 우레탄 투명 방수를 한 3번 정도 했어요. 낱개를. 그러니까 여기 전체 방수를 한 10번을 한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걸은 게 지금 요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렇게 마을 만들기 관심 있기 전에도 이렇게 좀 열악한 마을, 아파트 같은 데보다는 이런 좀 골목이 있는 마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벽화 마을은 유명한데 여기저기 다니면 그래서 저희는 벽화 플러스 조형물을 하나씩 걸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은 공방 오는 날.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올해만 못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매주 목요일 7시는 공방 가는 날. 그래서 그래서 저녁에 한 9시까지 2시간 해요. 수업을. 이렇게 환경 미술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는 한 달에 한 번은 뭘 다실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음식도 좀 해 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려지는 거 있으면 이거는 또 어떤 지인이 내가 맨날 나무 갖고 노니까 이게 아웃백에 스테이크 참나무 판이에요. 근데 딱 요만해요. 요만하고 또 어떤 분이 또 내가 이런 걸 갖고 노니까 할머니들랑 그림 그리고 맨날 그러니까 크레파스를 누가 또 이만큼 걷어다 줬어요. 그래서 나무에다 이렇게 크레파스에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는 것만 있으면 다 주워다가 뭔가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벽에다가 하나 이렇게 조형물 거는 게 한 5개월에서 6개월 걸려. 이렇게 큰 작품 하나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조형물 걸 때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페인트 다시 다 칠하시고 조형물 이렇게 만들기 전 작품 구상하기 전에 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 회원분들이랑 상의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미대로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놔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동네에 오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크게 변한 건 없지만 조금 그래도 볼거리 나눌 거리도 있으니까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좀 들으면 사실 이제 가서 볼 때 또 감동도 좀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이제 우리 이제 환경운동연합 이제 이완기 팀장님은 또 이제 다른 지역에 혹시 사례를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좀 기반이 돼서 활동하는 그런 좀 에너지 전환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기후 변화라든가 또 이런 좀 에너지 관련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 좀 있으면 한번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는 한번 예전에 이제 상도동 서울 상도동에 이제 성대골은 한번 이제 같이 갔다 갔었어요. 오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배우기도 했었는데 좀 이런 활동들에 좀 이렇게 추천해 주고 싶은 이런 혹시 마을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성대골 사례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사실은 저 인천 햇빛발전 협동조합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제 뭐 열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인천 시민사회에서도 우리가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쓰는 것이 맞느냐? 이거는 에너지 정의 측면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직접 에너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해 보자라고 해서 사업 제안이 나왔고 이 사업 제안을 여러 이제 환경 단체와 시민 단체들이 동의해서 함께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합원이 한 390명 정도 되고요. 출자금은 한 이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립하면서 이제 바로 주안 도서관에 이제 한 100kW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고요. 그 이어서 이제 강화도에 친환경 만이산 친환경 영농 법인에서 창고 옥상을 또 임대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kW를 추가로 해서 이제 총 150kW인데 부지로 따지면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한 700평 정도? 700평 정도의 부지에 이제 150kW 발전소인데 한 해 생산한 전력량이 한 20만 1000 이제 kWh 정도 되고 이거는 가구 수로 따지면은 한 76가구가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입니다. 그리고 3kg 기준했을 텐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가구가 보통 한 달에 한 220에서 240kWh 사용하거든요. 그럼 1년이면은 이제 12개월이니까 한 2,400 정도 넘는데 그거를 이제 나누면 이제 생산한 걸 나누면 한 76가구가 1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은 89톤 정도 되는데 이걸 나무로 보통 나무로 많이 따지잖아요. 네, 네. 30년생 소나무 기준으로 하면 한 10,000그루 정도. 10,000그루를 심은 30년생. 예, 그렇죠. 그 정도의 이제 전기를 생산하죠.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은 이제 조합원들한테 한 7% 정도 배당을 드렸어요. 7%라고 하면은 출자금을 한 10만 원 출자하신 분은 매달 한 7,000원 정도를 이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또 합류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더니 인천시 교육청에서
협동조합하고 MOU를 체결합니다. 학교에 올리자. 인천에 학교가 한 500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설치 가능한 학교를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3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300개 학교에다가 100kW씩을 하게 되면 이제 30메가 정도 이제 발전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MOU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저기 서구에는 원당고등학교에서 처음 의뢰가 장소 와가지고 걱정을 이제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이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원당고등학교에서 좀 잘 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다 이제 추가로 제가 아까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의미가 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전환은 첫째는 아까 이제 후쿠시마 원전 같이 에너지 원 무엇으로 생산하느냐의 그 전환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과거의 석탄이나 원자력이 아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그러니까 햇빛이나 바람으로 이제 바꾸자라는 거예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소유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글로벌 그 석유 기업들이 대부분 이 화석 연료를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소유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햇빛이나 바람 같은 경우는 사실 주인이 없잖아요. 네. 하지만 인천에 비치는 햇빛이나 인천에 부는 바람을 정말 따진다 그러면 이거 공공성이니까 시민들이 소유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소비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해가지고 성장이 미덕이었어요. 성장을 하려면 소비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소비, 성장. 근데 지금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 감축, 절약하는 것이 지금 미덕인 시대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으세요. 절약이라는 맞아요. 그런 것들. 근데 여기서의 그 소비 감축은 이제 산업 부분이 특히 이제 그 타겟이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에너지 정인데요. 이거는 요즘 쓰레기 문제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도 최근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서 처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 에너지도 우리 동네에서 소비하는 전기는 우리 동네에서 생산하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생산할 때 피해가 엄청 커요. 예를 들어서 그 영흥에는 석탄 가루를 저장하는데 이게 날려가지고 뭐 배추밭에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한 해 농사한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다음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대기 오염 물질, 그리고 이 석탄을 하고 나면 이걸 냉각시킬 때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데 이 따뜻한 물이 바다가 내려가니까 이 수온이 상승해서 이 어족 자원이 바다가 황폐화가 됩니다. 그다음 고압 그 송전설로 세워야 되잖아요. 막 철탑들이 그냥 빼곡히 늘어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위기 때문에 그 이제 대기 중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 온도가 상승한 것이 다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가요. 바다가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바다가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수온이 올라가면 명태가 사라진 것처럼 그 해양 생태계도 그만큼 또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민들 입장에서는 다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정이, 이제 환경 부정이, 에너지 부정이,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 문제처럼 이런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에서 쓰는 에너지를 우리 동네에서 이제 생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이게 4가지 의미가 좀 있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좀 사례를 좀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이완기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이제 뭐 말은 쉽게 이제 기후 이야기하고 에너지를 이야기하지만 에너지가 이렇게 실제 지금 어떻게
이 소유에 대한 문제라든가 활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잘 이렇게 몰랐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모처럼 이렇게 환경에 대한 상식과 공부도 이렇게 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잠깐 한 5분 쉬고 네, 또 계속 2부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랜선 토크쇼 2차 초록마을 자원순환 공동체를 주제로 하는 토크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간단히 또 1부를 마쳤고요. 지금 잠깐 쉬고 지금 2부 진행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각자 이렇게 좀 활동하시는 속에서 뭐 활동에 대한 좀 소개도 하셨고 또 우리 이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또 공부 아닌 공부를 하는 또 이런 시간도 좀 잠깐 이렇게 가졌는데요. 좀 잠깐 또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들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임희주님, 우리 이완기 팀장님은 좀 이따가 좀 해주시고 우리 지금 이제 주안사동에서 아이스팩 수거를 해서 또 이거를 다시 이제 지역의 골목 상인들에게 이렇게 좀 나눠주는 이런 좀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또 지금 이제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뭐 약간 이제 뭐 수요는 좀 더 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이게 또 상시적으로 사실은 좀 필요한 이런 아이스팩이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이왕에 좀 진행한 사업들인데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이스팩을 접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쓰레기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정말 잘못된 접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여기 계신 대표님들한테 아이스팩은 그냥 무심히 보면 쓰레기가 되고 조금만 신경 관심을 가지면 자원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자원을 우리가 생산하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이런 쓰레기가 될 뻔한 것들을 관심 갖고 본다면 쓰레기도 자원이 된다는 걸 알았고요. 그 와중에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일단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 아이스팩 한 개, 조그만 거 한 개가 500g 정도 돼서 20개를 담으니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모르고 막 50개 담고 뭐 30개 담고 점점 줄여갔는데 저희 한 개가 된 게 20개 정도 돼서 무거움과의 싸움, 무게와의 싸움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송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골목 상권을 가다 보니까 저희 자가용 차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갖다 주는 건 그래도 깨끗한 상태에서 갖다 주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수거해 올 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폐기되는 것도 다 섞여 있어서 그걸 가져오는 그 과정에서 차가 많이 더러워지는 거를 저희가 겪으면서 물론 이제 저희가 좋아서 한 일이니까 감수는 하겠지만 차량 부분이 어떻게 어디서든 지원이 된다면 다마스 같은 작은 차 정도로 골목골목 쏙쏙 누비면서 배송을 해주고 싶다는 작은 바람이 생겼고요. 공간적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그냥 저희 집 마당에서 다라이 2개 놓고 뭐 3개 놓고 이제 이렇게 뭐 소독 업체 대표님이 또 계셔서 조언 받아가면서 했는데 공간이 조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동에 어떤 한 공간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라 각 동별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그런 사업들을 다 받아서 각 동별에 조그맣게 한 3평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각 동별로 다 받아서 이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이 미추홀구 전역에 트렌드한 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완기 팀장님은 환경운동하는 좀 측면에서 이렇게 아이스팩 수거 또 이렇게 또 상인 골목 상인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좀 사업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주 훌륭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를 돈도 안 받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청에서 월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천에 아주 큰 회사의 그 분리수거 실태를 이제 조사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무실별로 이제 분리수거통이 있고 이것을 이제 묶어서 이제 집화장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네.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까지. 그런데 조금 있다가 큰 트럭이 와요 그 집화장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분류해 놨잖아요 아까 종이류 뭐 이렇게 딱 분류해 놨는데 하나로 가져갈 때는 그거를
다 다 한 번에 한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만약 그 제대로 하고 계시다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분류를 해야겠죠. 아니면 다 그냥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민들은 이거 우리는 분리 수거가 아니고 우리 분리 배출이죠. 시민들은 분리 배출을 잘 하고 있는데 근데 수거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느냐. 그러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큰 트럭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아이스팩처럼 재질별로 그 이제 제품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수거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정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대신 아주 진짜 훌륭하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아까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도 잠깐 우리 이제 이미주 활동가님이 약간 좀 정책적 제안 같은 것도 잠깐 하셨는데 그 말씀 한번 해주시죠. 무슨 제안을 했죠? 그거 아이스팩에 상표 없이 저희가 아이스팩을 이제 수거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실제 사례를 하는 거에서 상호가 써 갖다 주는 업체에 정육점에 갖다 줄 때 생선 영광굴비 그 마크가 있어서 사장님이 좀 꺼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운동연합 미추홀 지부에다가 한번 SOS를 쳤어요. 무지로 된 아이스팩을 만들어서 업체에서 만들어서 주면 저희가 재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편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SOS 쳐서 신문에도 실어주시고 또 NIB 방송까지 연결해 주셔서 이런 운동을 관공서랑 또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도중에는 힘을 많이 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스팩이 그 한 아파트에서 좀 큰 아파트에서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3,500개 정도가 이렇게 굉장히 수거가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숫자로 봤을 때 이제 엄청난 양의 이 아이스팩이 좀 수거가 되는데 사실 이제 각각의 다 아이스팩마다 다 상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이제 골목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이렇게 받았을 때도 사실 약간 좀 꺼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정책적으로 뭐 이렇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게 단지 이렇게 수거만 해서 다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세척하고 소독하고 뭐 건조하고 또 이제 배송까지 해주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또 좀 단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좋은 일자리로 좀 연계가 돼서 일자리 같이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이게 뭐 마을에서 골목 상권과 또 주민들이 이제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또 접목점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이게 그냥 일회적인 활동이나 이제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좀 지속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그 미추홀구의 각 부서하고도 연관 부서하고도 같이 좀 협의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저희도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이완계 팀장님도 같이 힘 좀 같이 좀 실어주시고요. 네. 또 우리 그 노실산 호미마을에서는 또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해오면서 또 사실은 이제 주변이 굉장히 다 고층 아파트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마을 자체가. 그래서 그런 이제 뭐 그런 이제 고층 아파트에서 이렇게 이 호미마을을 내려봤을 때 사실은 이제 뭐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열악하고 그래서 굉장히 또 어떻든 이제 주민들의 좀 자존감도 사실은 좀 많이 좀 낮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또 이런 이제 그 지금 2013년 14년부터 이렇게 좀 지금까지 해오면서 한 6년 7년 동안 좀 주민들의 좀 생각은 좀 어떻게 좀 많이 좀 변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아무도 협조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출근했다가 와서 막 동네 쓰레기 치우고 하면은 진짜 비웃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또 마을에 미쳐갖고 저런다고 혼자. 근데 좀 먹듯이
조금 이제 변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정말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도색도요 그거 할 때 이 여기 벽을 칠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싫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집만 빼놓고 칠해요. 쫙 깨끗하게. 근데 자기네 집만 나중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그때 돼서 칠해달래요. 근데 그거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뭐 자기가 칠해달라고 해서 그냥 바로 와서 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는 주민들이 아주 이렇게 불만 있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처음에 할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인적 자원이 없다는 거. 맞아요. 저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이 무슨 사업 아이템이 됐던 뭐가 됐던 상의할 사람이에요. 논쟁할 사람조차도 없는 거야. 내가 일하는 거야. 너가 일하는 게 너무 싫어. 이런 거 말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늘 아쉽고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어머님들이 이제 처음에는 월요일이랑 목요일을 매주 모였어요.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월요일에는 외부 강사가 오셔갖고 강의를 해줘. 그때는 뭐 꽃차도 덮고 캘리도 배우고 뭐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구청이 너무 밉네요. 외부 강사를 돈 없다고 잘라버렸어요. 지금 이제 3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사니까 이제 저는 자를 수 없잖아요. 자를 수 없는 이유가 많죠, 팀장님. 거점 공간도 처음에는 한 600 정도 해갖고 우리 재미난 나무 그 이성민 대표라고 있어요. 그분한테 공간도 활용할 겸 그래서 빈 공간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막 카페도 하고 그냥 그때는 마을 만들기 처음 시작해갖고요. 제가 이 행복 지수가 한 300%가 넘었었어요. 미쳐갖고 진짜 잠도 안 자고 이랬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막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출근했다 빨리 와갖고 막 일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열심히 진짜 거기 털어내고 공사하고 해서 예쁜 공간이 생겼는데 한 1년 한 14개월 15개월 썼나? 집으로 훌러덩 팔렸어요. 그 집이.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것도 못 빼고 전화가 왔는데 거길 막 부수고 있다는 거예요. 갔더니 다 부셔버렸어요. 그냥. 낙후된 집이니까 포크레인으로 그냥 툭툭 몇 번 치면 다 날아가죠. 그래서 그 공간이 없어져 갖고 이제 그때는 진짜 내가 막 행복지수가 막 300%막 올라가는데 모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누구한테 이렇게 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 집에다가 한 채를 부시고 거기다가 제 자비로도 한 3,500 빚내 갖고 공방을 지금 만든 데가 저희 지금 주민 커뮤니티센터에 쫓겨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이 형성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갖고 이제 주민들한테 진짜 매일 홍보를 했다시피 했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어머님 무조건 다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이 이제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이게 마을 만들기가 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개발이라는 게 묶여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발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좀 한마디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원도심은 맞아요. 그리고 기반 시설이 안 돼서 개발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야 될 공간이니 아직까지는 사람이 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새터민 사업인가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죠. 샛들 마을. 샛들 마을인가. 그런 개발 때문에 그게 안 된 거 아닌가요? 그때 저희가 도시개발 섹터에 묶여 있거든요. 동양화가 걸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냥 복잡스럽게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하고도 지금도 그런 개발 문제도 껴있고 또 마을 만들기도 해야 되고 또 에너지 자립 마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세 군데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남는 주민들이 있어서 마을 만들기 할 때도 좀 그분들 때문에 힘도 되지만 또 중요한 거는 또 지금 에너지 이게 토크인데 저희가 지금 미추홀 에너지 자립마을로다가 저희가 첫 번째로다가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에다가 이제 20W, 20kW, 20kW 그 이쪽에 또 10kW인가 그래서 30kW를 했거든요. 1호기 2호기 해서 그래서 그
그거 한 덕분으로다가 그다음에 저기 우리 에너지 그 효율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흑벽돌집이고 지금 여기서 에너지 자꾸 저탄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네에서 이거에 지금 상반되게 저희 동네가 연탄을 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실 때 되게 지금 많이 찔렸어요. 근데 연탄을 또 아이러니하게 또 무상으로 줘요. 제가 그게 싫어서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그걸 추진을 했는데 지금 한 4년 됐거든요. 연탄을 무상으로 주니까 도시가스를 안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한 20가구 정도밖에 안 났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 관이나 이렇게 저희 좀 어르신들한테도 이걸 왜 지금 연탄을 떼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좀 학습 좀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끊임없이 이분들이 어디 가서 살던 안 살던 이런 마을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니 이런 저기 이완길이 실장님인가 팀장님. 팀장님이 오셔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들 이렇게 모셔놓고 이런 강의를 한번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저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네네. 그래서 네. 왜 연탄을 떼면 안 되는지, 그다음에 연탄을 떼면 왜 자손들이 손주들을 이뻐하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주를 아끼면 연탄을 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상반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어쨌든 늘 그냥 숙제를 안고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마을 만들기라는 전제하에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마을에서의 이제 활동은 마을 공동체 활동은 내가 이 살면서 어느 한 분야에 사실은 이렇게 다 한 분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을에서 있는 뭐 안전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돌봄 또 이런 이제 문화 뭐 복지 교육 또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좀 기후 위기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 이렇게 다양하게 사실은 이제 마을에서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들이라서 이게 이제 나는 뭐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뭐 문화 프로그램만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기도 아니죠. 하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우리가 좀 더 대안적으로는 이런 기후 위기나 뭐 에너지 문제를 좀 더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인식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뭐 평생학습이라는 거 이런 것도 조금 더 환경적인 이런 교육의 내용들을 좀 더 대체해서 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한층 한층 더 이렇게 좀 주민들이 성장하고 나가는 이런 이제 마을 공동체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호미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든 우리 마을의 어머니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참여도 해주고 또 뭐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즐기면서 하는 게 가장 좀 맞아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호미마을에 좀 많이 좀 찾아가셔갖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마지막으로 우리 좀 이후 좀 계획을 한번 올해 이제 2021년 계획을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완기 팀장님 먼저 네.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조금 길게 해도 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저기 우리 유연자 대표님이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회장님? 대표님. 네. 대표님이라고 안 하셔도 대표님이 됩니다. 말씀드리니까 너무 대단하시다. 진짜 저 존경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프랑스 파리를 취재한 그 다큐가 이제 나왔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서 기후 위기를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이제 도시로 파리를 선택해서 갔는데 그 파리시 담당자를 만나러 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차가 못 가는 거예요. 답답해서. 근데 옆에 보니까 도로 한편 옆에는 자전거가 쌩쌩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시에 도착해가지고 그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시 담당자가 그런 거예요. 지금 기후 위기, 코로나 시대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 시가 근본적으로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면 파리 전역에 있는 도로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이겠다. 예. 그리고 자전거와 도보를
더 늘리기.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15분 이제 도보로 15분 내에 있는 생활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 모든 것을 생활할 수 있도록 직장도 다니고 거기서 먹고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광고판 다 없애고 그리고 그 에어앤비 해가지고 그 공유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해외 여행 그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숙식하면서 해외 여행 네. 그거 다 사드리겠다. 사서 집 없는 사람들한테 임대해주겠다. 그러면서 시정 철학을 얘기했는데 시정 철학이 생태와 연대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 연대 안에는 아까 지금 저기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돌봄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만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연대가 중요하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생태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태를 중심으로 하겠다. 다 뭐 그것이 다 이제 사람 중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 들어본 거 그러니까 지금 이 파리시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직접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대단하다 이거 아 구에서 저 뭐 정말 큰 상도 드리고 또 돈도 좀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구에서 해야 될 그 돌봄 사업을 직접 하시니까 어르신들 그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 돌보시면서 하는 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순환 경제입니다. 그 순환 경제라는 건 이제 자원 순환 경제도 되고 에너지 순환 경제 앞에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 아리백이라고 해서 리뉴얼러블 에너지 아리백 해가지고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가입해서 기업에서 쓰는 전기는 다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100%로 하겠다 해서 아리백이라는 캠페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기업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도 필요한 거고 근데 이 아리백의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리사이클 100 그래서 재활용을 100% 해야 된다. 그리고 리유즈 다시 제품을 다시 사용한다. 재사용 100%. 이게 바로 결국은 순환 경제거든요. 네.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경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스팩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재사용되고 재활용되는 그런 사회로 가야지만이 이런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아까 제가 마을에 발전소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마을 발전소가 있는 것처럼 마을에도 그런 자원 순환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인천시가 얘기하는 자원 순환 센터는 저거죠. 소각장. 네, 폐기물. 소각장을 자원 순환 센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자원 순환 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물도 교환할 수 있고 중고품 오면은 고쳐가지고 수리해서 좀 보수해서 다시 쓸 수 있게끔. 근데 그거를 뭐 이게 조그만 거면 뭐 괜찮지만 큰 거는 운반하는데 비용도 들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정에서 이제 물건을 수거해서 거기다 놓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갖다 주고 어디 고장난 거 있으면 수리해 주고 이런 것이 마을이나 동 단위로 있어서 진짜 이 정말로 자원이 순환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은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 경제 뭐 지원 사업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돈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 이 자원순환 뭐 아이스팩 누가 돈 주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부여해 줘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거기에 이제 행정적 그 세금이라든지 그 우리의 어떤 뭐 권력이라든지 권한 같은 것들이 주어져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로 진짜 이게 순환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하나 저기 요청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적어온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쓰레기가 지금 너무 많이 배출돼서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
올해 11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쓰레기 매립장에 그 반입할 수 있는 총량이 자치구별로 정해져 네. 있대요. 그러니까 순위를 보니까 연수구가 그걸 초과했답니다. 초과했는데 1등으로 이제 148%가 됐대. 11월 17일 기준.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남동구. 그다음에 이제 강화군이 세 번째인데 저는 미추홀구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름에. 근데 보니까 미추홀구가 네 번째로 초과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쓰레기 문제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도 여기 이런 것들이 자원순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또 그 구 차원에서도 그때 봤을 때 40톤인가 400톤인가를 어쨌든 많이 줄였다고는 어쨌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이제 구 차원에서 갔다가 이렇게 매립하고 반입하고 하는 이런 양조차도 이제 이 동이라든가 이제 지역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분리하고 분배해 나가면서 어떻든 이제 많은 양의 이런 뭐 쓰레기들을 좀 줄이기도 하고 이런 노력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프랑스가 15분 거리에 사실은 이제 모든 것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시설이나 이제 기반이나 어떤 생활 조건들을 좀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하나의 좀 이게 마을 단위의 이런 좀 생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뭐 차를 타고 어디를 가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이제 그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이 마을 안에 좀 다양한 이런 좀 필요 시설들이라든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이렇게 좀 마련이 되면 말 그대로 뭐 차량의 속도를 30km를 하든 20km를 하든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 어떤 대중교통을 좀 더 이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15분 거리에서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생활 공간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마을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이제 하나의 좀 마을 계획, 마을 디자인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더 정책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좀 제안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미주 활동가님은 이제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2021년 계획? 저희는 이제 저희 아까 이한기 팀장님께서 순환경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모티브도 거기에 있어요. 물론 자원을 순환시켜서 그것이 순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득을 발생시키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2배, 3배 보람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이제 아이스팩을 보고 이게 경제적으로 도움된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 2021년도에는 지금 자원순환 자립마을 자립동 단위 계획을 해서 저희 동하구는 일단은 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에 대한 협의도 끝났고 장소에 대한 이제 설정, 시설에 대한 부담 여기까지는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엔 시니어 일자리도 저희가 이제 양질의 일자리라고는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환경 운동에 동참도 하시면서 자원순환도 시키는 그런 가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니어 일자리도 받을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봉사단체로 등록을 해서 더 열심히 이건 돈하고는 바꿀 수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봉사단체 등록해서 마을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다른 동도 저희가 이제 호미마을이 이렇게 본보기가 됐듯이 저희 동도 주안 4동도 자원순환 자립마을 대표적인 마을로 좀 자리 잡아서 다른 동에게 전파시켜서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을 홍보하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네. 훌륭하시네. 네, 우리 이현정 대표님도 2021년 계획. 저희는요 빨리 호미마을의 코로나가 계획을. 좀 극복이 됐으면 그게 네. 첫 번째 조건이고요. 네. 올해 뭐 이런 통들의 활동 같은 거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유한기 팀장님이랑 너무 좋은 얘기 말씀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미주 대표님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로 깜짝 놀랐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고요. 저 다시 한번 또 반성 좀 해갑니다. 그리고 많은 거 습득해 가고 그다음에 저희 마을이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탄을 안 뗐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탄을 떼도
그거 연탄은 어쩔 수 없이 떼지만 다른 문제로 환경적으로 좀 다가가는 게 이제 쓰레기 좀 배출량 좀 줄여보는 쪽으로다가 좀 홍보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건강하게 그냥 열심히 행복하게 지금 하던 식으로 그냥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이렇게 좀 자원 순환을 이야기하고 에너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단지 이제 지금의 불편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좋은 세상을 좀 더 물려주기 위한 하나의 좀 노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아이스팩 그 수거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온 동네 공동체 네트워크, 또 에너지 자립마을의 어떤 시범 사업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노적산 호미마을 뿐만 아니라 뭐 주안 5동에는 이제 미세먼지 안녕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또 이제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를 가지고 환경 공부도 같이 하고 있는 이제 미세먼지 안녕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도 있고요. 이름이 예쁘네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공동체 이 정원이라든가 또 화단 텃밭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뭐 우리 두레정원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환경의 의제를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일단은 이제 12월 18일 날 이번 주에 그 우리 이제 미추홀구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를 좀 모임을 좀 통해서 그래서 사전 간담회를 먼저 좀 하고 우리 미추홀구의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를 좀 더 이렇게 좀 더 많은 공동체들이 또 함께 참여하는 이제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도 같이 또 참여도 하고 있을 거고 또 이제 그렇게 그 미추홀구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좀 모임을 좀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래서 좀 더 뭐 정책적으로 제안해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또 실생활에서 또 이렇게 좀 개선하고 공동체들이 같이 연대하고 네트워크 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좀 찾아나가는 이런 좀 모임들을 좀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같이 함께 또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에서도 또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지금 분들께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공동체 활동이 조금 더 뭐 에너지 전환과 또 기후 위기에 좀 더 이렇게 맞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연구하고 좀 더 이렇게 그 공동체 활동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고를 드리면 이제 내일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그 토크쇼를 하는데요. 내일은 마을 재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 재생 공동체가 답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지난 1차, 2차 이 토론처럼 유튜브로 계속 이렇게 중계를 실시간 중계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편집본은 또 나중에 또 시청을 할 수 있도록 미추홀구 인터넷 방송국 유튜브에 계속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참여해주신 세 분 유연자 대표님, 이미주 활동가님, 이완기 팀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각자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보시고 우리 새해 인사하면서 우리 미추홀구 마을 공동체 활동가 여러분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미추홀구 마을 공동체 활동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